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한계를 정하지 말고 뭐뭐니까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겠어.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자,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 질문을 제가 사실 좀 받은 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이 주셨지만 제가 딱 3명만 선택을 해서 질문 드릴까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이미옥 선생님께서 성현우 의사분 또 나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맙네요. 아, 영광입니다. 네, 최송희 님도 와, 성현우 의사편 기대되네요. 기대에 부응이 됐어야 되는데 부담되네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대박부자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 굉장히 질문 내용이 좀 짧은데 많은 편인데 이 중에서 답변 가능한 거 해주시면 됩니다. 하락장에서 존버하는 방법, 뭐 손절하고 갈아타는 방법, 추가 매수하는 방법,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방법, 그리고 조선주, 항공주에 대한 전망을 좀 부탁드립니다. 대박 부자님이 하락장에서 버티는 방법 물어보셨는데, 아니면 손절하고 갈아타는 방법. 우리가 하락장이 온다는 건 그냥 주식이 뭐 어찌됐든 내가 투자하는 주식이 내려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장도 안 좋고 물리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존버, 손절, 추가 매수 단어들이 주는 뉘앙스가 대충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종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종목이 최근에 제가 이거는 좀 사담이지만 재밌는 얘기인데, 요즘 뭐 누가 이렇게 만나자 그래서 나가면 꼭 누군가 한 명을 데리고 나오시더라고요. 왜요? 아, 주식 하시는 분을 주식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인을 밥 먹으러 나갔는데 지인의 친구나 누구 한 명이 꼭 이제 밥 먹는데 같이 나와요. 좀 이제 영상 나오면서 잘하니까 관심 있는 친구가 성현우랑 밥 먹는다 그러면 꼭 누구 한 명을 데리고 나와요. 그러면 아이고 뭐 하다 보면 요즘 제가 뭐 고민이 있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종목도 보여주시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고민이 있는데요는 이제 물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이제 최근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종목이 어떤 거예요? 그리고 몇 프로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상담을 조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면 저도 물릴 수 있고 여러분도 물릴 수 있어요. 근데 연애를 하거나 이제 특히나 결혼을 하는 일은 자기 인생을 거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어찌됐든 우리 가족의 소중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물리더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에 물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하는,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세를 쫓다 보니 흔히 말하는 단기 테마주, 작전주 이런 데 들어가서 물리시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 최근에 저한테 그 종목 상담을 하신 분들은 보면 그 종목이 저라면 절대로 들어가지 않을 그런 단기 테마주나 작전주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 주식은 도대체 왜 사신 거예요? 그랬더니 대부분은 지인이 좋다 그래서 사거나 지인이 어떤 이슈가 있으니까 사보라고 해서 산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그 주식을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준 정보를 가지고 매매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주식이 떨어져 버리니까 자기 기준으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애시당초의 선택 자체가 자기 기준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손절을 하실 때 그 종목이 인생을 걸 만한 종목이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면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좀 버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니면 내가 지금 비록 나는 단기로 투자하려다가 물렸지만 긴 안목에서 보면 다시 갈 수도 있는 종목이라면 그럼 기다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단기 테마주나 작전주에 들어가서 물렸다면 다시 한번 시세를 한 번은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버티다가 마이너스 30%, 50% 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절 그리고 하락장에서 버티는 거는 버틸 만한 종목인지가 가격보다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이 가진 종목이
정말 기다리면 다시 한번 본전이 올 수 있는 종목인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저는 한 번에 보통 들어가고 한 번에 팔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분할로 매수하면 마음 편하잖아요. 그리고 분할로 매도하면 수익금은 작아지지만 또 내가 고점을 판단하거나 고점을 또 고점에 다 팔려고 하는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뭐 익절은 언제나 옳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또 분할 매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거를 공식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철학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질문이 조선주, 항공주 전망. 네. 근데 저는 주식을 하면서 요새 막 수우파 뭐 이런 거 보면 댄스 경연하고 막 심사위원들이 심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면은 아이돌 프로젝트 뭐 이런 거 하면 아마 스타성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가끔은 제가 기획사에 있는 그런 아이돌을 뽑는 그런 매니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은 아이돌을 뽑지만 네. 저는 종목을 뽑는 종목의 스타성을 보는 그런 사람이라고 느낀 적이 몇 번 있는데 저는 조선주 특히나 조선주 항공주 중에 조선주는 네. 어찌 보면 조금은 전통적인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스타성의 측면에서 이미 시세가 한번 2020년 3월에서 그리고 2021년 초까지 큰 시세가 한번 났기 때문에 또 큰 시세가 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목을 바라볼 때 스타성을 바라보는데 그 스타성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없던 게 있어질 때 보통 시세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종목을 우리가 스타 종목이라고 부르고 그런 면에서 전통적인 산업이 작년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정말 특수적인 상황이었고 그런 게 아니라면 스타는 그런 종목보다는 세상에 없던 것이 새롭게 나오는 뭐 이런 종목에서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항공주 같은 경우도 네. 사실 주식이 돈이 되려면 모두가 아는 것은 돈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만약에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우리가 다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면 네. 항공주도 수혜를 받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2020년 3월에 폭락했던 항공주들이 그래도 다시 올라올 수 있었던 건 그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희망을 바탕으로 이미 시세를 어느 정도 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코로나가 해결이 되고 자유롭게 여행을 간다고 항공주가 또 시세를 낼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박부자님 질문은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담포랑님이 국민연금이 고갈 확정이어서 다 팔아버려야 할 시기가 곧 올 텐데 코스피가 뭐 2000 밑으로 추락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으로 대피하는 게 현명한 걸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뭐 사실 그 기간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나라 주식의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해외 주식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고는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민연금에서 투자하는 국내 주식 비율이 17%였나?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근데 저는 그런 변수들은 우리 같은 개인이 예측할 수 없는 변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는 국민연금이 해외에 더 투자를 하고 이제 비중이 줄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음 정권이 들어와서 또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다시 하고 네. 정치적으로 또 룰을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종목에 투자하면서 제가 뭐 코스피 지수나 이런 거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 안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배제할 수 있는 변수들은 되도록이면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은 더군다나 좀 신경을 끄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의 비중을 줄일 거기 때문에 나는 미국 주식에 투자할 거야라는 생각은 너무 속단하는 거 아닌가? 너무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적용해서 결론을 내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미국장, 한국장을 바라볼 때 뭐 어떤 분들은 미국장이 최고야. 국내 주식 나빠. 막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투자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뭐 미국 주식은 좋고 한국 주식은 나쁘고 그게 아니라 자기한테 미국 주식이 맞으면 미국 주식 하면 되고 본인 라이프 스타일에 한국 주식이 더 맞으면 한국 주식을 하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저도 미국 주식은 해봤지만 제 라이프 스타일에는 안 맞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저녁에 아이들을 또 케어해야 되는데 10시 반부터 또 미국장을 보고 있자니 집사람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집에 왔으면 애들을 봐야지 왜 또 주식을 뭐 어떻게 열심히 보고 있냐. 근데 돈을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아니 돈을 벌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육아를 좀 덜 하더라도 돈을 벌면 뭐 변명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벌면 그런 뭐 육아나 뭐 이런 거에서 자유롭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육아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돈을 벌었다고 나는 돈을 벌었으니까 뭐 육아에서 이만큼 빼줘.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 라이프 스타일에는 미국 주식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이 싫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제 라이프 스타일에 안 맞고 제가 밤에 늦게 막 1시, 2시까지 미국 주식을 보면 다음날 진료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 주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미국 주식이 좋으면 그리고 그게 맞으면 그거 하면 되고 한국 주식이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으면 그거 하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청 질문입니다. 애슐리 님이 장기 투자 기간의 끝은 어딘가요? 제가 죽을 때 파는 게 장기 투자인지 40년 삼성전자 주식 차트로 장투가 뭐 답이라는데 저 40년 이후에 죽은 사람은 자식에게 상속세 내고 물러줘야 하는지요?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애슐리님 질문도 한 번은 좀 언급하고 싶었었는데 제가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유명하신 분들 중에 애들 학원도 보내지 마라, 차도 사지 마라, 집도 사지 마라, 주식, 오로지 주식, 그리고 주식도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 노후를 위해서 계속 사 모아야 되고 내가 늙을 때까지 70이든 80이든 주식을 계속 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투자 그룹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말씀도 일리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은 주식 금욕주의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주식을 하는 목적이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주식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버는 목적이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애슐리 님이 장기 투자는 뭐 그러면 삼성전자를 40년 동안 모아야 되나요?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가끔은 그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후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젊은 시절을 희생해서 막 차도 사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나이 80이 돼서 90이 돼서 부자가 됐는데 여행을 가고 싶은데 내 몸이 아파서 못 가는 상황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은데 이미 내가 체력이 소진돼서 갈 수 없는 상황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너무 행복을 추구하면 안 돼. 무조건 금욕주의야. 이것도 안 되겠지만 또 반대로 행복만 추구해. 이것도 안 되겠지만 저는 그 어딘가 밸런스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난 5년간 전 재산을 투자해서 때로는 제 통장에 5만 원이 있어도 그거를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주식 계좌로 옮겨서 어떻게 보면 잔고가 막
35원 뭐 이렇게 남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피폐한 생활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근데 행복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왜냐하면 꿈이 있었으니까요. 네. 나는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내 집을 사겠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꿈이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큰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정말 여윳돈으로 내가 조금 더 벌고 싶은데 당신들도 이렇게 해야 돼. 그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들어 저도 하는 생각이 네. 결국은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제가 전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인데 그 이상을 자꾸 매달 끌어와가지고 투자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내가 주식 투자할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막 너무 많이 아껴가지고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면서 투자하면 쫓기거든요. 마음이. 그러면 사실 투자도 잘 안 돼요. 투자하는 돈이 작더라도 네. 스스로 내 삶은 그래도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니 월급은 조금밖에 안 되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의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돈이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할 때 부담이 없고 또 그렇게 해야지 자유로운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차도 사지 마라, 뭐 집도 사지 마라. 그게 아니라 차도 살 수 있죠. 때로는 차를 사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제가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랑은 성향이 안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번 돈으로 소비도 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하지만 또 흥청망청 행복만 추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예, 좀 그 어딘가에서 그 중간에 어딘가 접점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그 행복을 좀 추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 길게 장기 투자를 하면 장기 투자가 나쁘다기보다는 내가 그 수익을 실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말씀 방송에서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네. 아끼다 똥 된다 이런 얘기 적당히 하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에게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맞는 거 아니냐. 어차피 개인들은 장기 트레이딩 하는 게 어차피 잘 하지도 못할 테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은 삼성전자가 정답이었던 게 맞죠. 그렇죠. 네, 맞죠. 그리고 또 한 지난 10년간은 셀트리온도 그런 의미에서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런 의미에서 근데 앞으로 10년도 그럴까? 그거는 사실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 한 종목만 나는 평생을 투자할 거야. 그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투자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근데 우량주를 그렇게 하는 건 맞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뭐 1개월에서 6개월 한 종목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인생 전체를 걸어서 한 종목을 하겠다? 그건 좀 아직까지는 그런 확신이 있는 종목은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그런 방법이야말로 약간은 분산을 3종목이든 5종목이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게 지금까지 맞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맞는다는 보장은 하나도 없는 거니까. 자, 어쨌든 작년에 주식시장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좀 용기가 있었던 분들은 수익을 좀 많이 벌었지만 그렇죠. 올해는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주신다면. 그래요. 제 책의 뒷면에 보면 네. 당신의 주식 투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까?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님 영상 중에 2%의 기적이라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손주은 회장님이 아마 수십 년 전에 재수반 강의를 하시는 첫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너희들 중에 많은 수의 학생들은 내년이 돼도 지금처럼 절망에 빠져서 또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희들 중에 2%든 5%든 진심을 다해서 공부한다면 목숨을 걸고 공부한다면 내년 이맘때 웃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진심을 다해서 공부해봐라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 걸 제가 봤어요. 네. 근데 저는 제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제 책을 읽을 거잖아요. 네. 근데 가끔 그런 질문 받거든요. 그 책 읽으면 55억 벌 수 있나요? 제가 제 친구들한테도 한 8번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쩌면 손주은 회장님이 했던 말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제 책을 여러분들이 읽는다고 모두가 다 막 30억을 벌고 20억을 벌고 아니면 1억을 벌고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중에 몇 분이라도 내 안에 거인이 잠자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제 책을 읽음으로써 그 거인을 깨울 수 있다면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면 저는 제 책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댓글 중에 당신은 의사니까 당신은 코넬 대학을 나왔으니까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저 사람은 뭐뭐니까 그리고 나는 뭐뭐니까 안 되잖아. 이러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한계를 정하지 말고 뭐뭐니까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겠어. 내가 지금 내 상황은 이렇지만 내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내가 시도해 보겠어. 이런 마음으로 제 책을 읽어주시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즘에 사실 오미크론도 다시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자영업이 힘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또 올해는 주식 투자의 계좌가 조금 힘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투자를 시작할 때 요 책, 개미 5년, 새우 55 성현현 선생님께서 내신 책인데 요 책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자님이 또 이 사인본 도서를 좀 가져와 주셨죠. 여기 이렇게 사인했는 책 총 10권. 저희 김작가 TV 이제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 책 10권 가지고 오셨는데 요거 제가 퀴즈를 이렇게 내볼까 합니다. 개미 5년, 새우 55의 저자, 이 직업은 무엇인가? 자, 1번 판사, 2번 변호사, 3번 의사, 4번 법무사. 네. 이 중에 답은 있죠? 예, 답은 있죠. 네, 이 중에 이제 정답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가볍게 한 줄 정도로 왜 이 책을 좀 읽고 싶으신지 적어주신다면, 성현희 선생님과 제가 여러분의 그 댓글 중에서 총 10분을 선정해서 성현희 선생님이 사인이 담긴 도서를 여러분 집으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성현희 여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